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앱스타인을 미성년자 성범죄 조직을 이끈 범죄자 정도로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현상을 반영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앱스타인은 특정 범죄 행위에만 머무른 인물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상위층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교류와 권력의 흐름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계와 재계, 왕실과 사치의 세계, 보이지 않는 권세와 돈이 오가는 통로를 누구보다 넓게 알고 있었고 그 세계의 중심부에서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미국 내부의 부자들뿐 아니라 국제 금융을 움직이는 극소수 집단, 그리고 외형적 권력을 가진 이들까지 그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를 찾는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만 기회가 생기는 세계에서 앱스타인은 연결을 만들어주는 인물로 여겨졌다. 기업의 최고 경영인과 각국의 부호, 왕실 인사와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앱스타인이 만든 만남의 장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가 운영한 모임은 사람과 돈이 오가는 자리였으며 여기서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사업의 출발점이 되고 술잔 하나가 거대한 거래의 촉매가 되었다. 성공을 쫓는 이들은 이런 기회를 외면할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과 외교의 세계에서 헨리 키신저가 전략과 정책의 상층에 있었다면 앱스타인은 권력과 자본의 여가와 욕망이 어우러지는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암묵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 때문에 그를 모르는 거물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앱스타인의 곁에서 큰 역할을 한 기슬레인 맥스웰도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유전자부터가 남다른 여성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출판계의 대부이자 동서냉전의 이중 스파이였다.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과 얽힌 경력으로 유명했으며 영국에서 정치인으로도 활동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냉전 시절에 서방과 반서방의 자본가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었다. 여기에 그의 출판 사업이 좋은 도구가 되었다. 그의 인맥은 매우 넓었고 기슬레인이 앱스타인과 연결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으며 미국 상류층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도운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가 거론된다. 그는 당시 뉴욕 상류 사회에서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고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을 자신이 주도하는 장소에서 소개하는 일을 자주 해왔다. 기슬레인이 미국에서 존재감을 갖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러한 맥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부자들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의 존재는 여러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보를 건네는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는 감시자로 기능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첩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 붙여주는 것은 이 세계의 오랜 관습이다. 어울리지 않을 법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조합이 스스로 형성된 관계인지 혹은 누군가가 의도한 관계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나 연인을 곁에 두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보면 결국 자본 권력을 움직이는 집단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치적 영향력과의 연결이 필요하고 그만큼 정치인을 가까이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에 기업가와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나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을 향한 로비와 상납 그리고 약점 잡기 전략이 등장한다. 자본가들에게는 살아있는 감시 카메라이자 정치인에게는 족쇄다. 이런 이야기는 음모론처럼 들리지만 상류 집단에서 정보 확보와 인간관계의 활용이 오랜 세월에 걸쳐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앱스타인의 사교 모임에서도 이런 방식의 관계 설정이 있었다는 말이 꾸준히 퍼져왔다. 그곳에서 형성된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 중 상당수가 감시자를 붙여준다는 성격을 띠었다. 남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까운 파트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남성은 통제되는 위치에 놓인다. 상류층에서 이런 형태의 커플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 왔다. 앱스타인의 범죄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 유명 인사가
여기에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며 논란을 낳았다. 그 중에는 심지어 영국의 앤드루 왕자도 거론되었다. 그는 실제로 강간 피해 여성에게 거액을 배상했고 왕자 직함도 박탈당했다. 영국의 왕자가 이 네트워크에 가담했을 정도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세계 각지의 권위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 사실 앱스타인은 수감된 뒤 대대적인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의문으로 남아있다. 앱스타인은 떠났지만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은 살아남아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 놓였고 정치적 관계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도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앱스타인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관련 문서 공개 법안이 통과된 뒤 트럼프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어느 지점까지 이 세계의 어둠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앱스타인의 모임은 상류층에게 유일한 사적 여가 활동 같은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보여지는 이 사건의 잠재적인 파급력과 앱스타인의 사망이 이미 모두 증명한 셈이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해안가의 대저택, 숲속의 외딴 별장, 남쪽 나라의 이름 없는 섬과 그곳에 지어진 개인 리조트, 이런 장소들에서 특별한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다.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라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묘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 명단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드는 카드가 아니라 누가 손을 대든 그 순간 불똥이 사방으로 튈 수 있는 백린탄에 가깝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명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의 상황이 트럼프 정권이 겪는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한다. 트럼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맥락 위에 있다. 정보기관과도 결탁하며 부동산 사업과 카지노 사업을 키워온 그가 앱스타인의 세계와 전혀 접점 없이 살았다고 보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파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과 정치적 도약 과정에는 여러 가지 비화가 있다. 그는 과거 정보기관의 공작금 마련과 돈 세탁 창구의 역할을 했었고 그들과 얽힌 각종 이권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과 어떤 만남을 가져왔는지는 여전히 많은 추정과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앱스타인 이슈가 그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전망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명단 공개 법안에 서명했다. 겉으로 보면 함께 폭로하자는 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법안의 방향은 상대 정파를 겨냥하고 있다.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주려는 선택이다.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이익도 큰 싸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현재 트럼프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쪽은 마가 세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는 앱스타인 사망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으나 제 집권 뒤에는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행정부가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지지층이 동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가 세력이 트럼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마가 세력은 오랫동안 트럼프를 인류를 구할 메시아로 여기며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백신 반대, 세계 단일 화폐 구상 반대, 인구 감축 정책 반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제 사회에 대한 거부 등을 핵심 구호로 내세워왔다. 트럼프는 그런 대중의 불신과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흡수하며 반글로벌리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오히려 디지털 금융체계, 인공지능 산업, 감시 기술 등 이른바 신질서의 핵심 어젠다를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때 비판하던 세력의 정책 방향과 이제는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셈이다. 결국 마가 세력은 자가당착에 빠졌다. 트럼프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정치적 동력이라기보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내부에서는 이미 분열이 시작됐다. 마가 계열만 해도 6개 이상의 파벌로 갈라져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한때 절대적 결속을 자랑하던 그들의 신념은 지금 트럼프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앱스타인 이슈는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던 마지막 끈을 흔들고 있다.
상류층의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언론에 드러날 때마다 마가 세력은 트럼프가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을 대변하는지 묻게 되었고, 그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던 집단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는 모습은 지금의 미국 정치가 가진 복잡성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 앱스타인 사건은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부가 얽히는 방식 자체에 관한 이야기다. 명단이 공개되든 그렇지 않든 그 안에 담긴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누가 폭로의 단추를 누르든 그 충격은 특정 진영이나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 중간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공화당은 자신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격적인 휴전안을 내놓으며 올해 안에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외교적 성과를 내세우는 이 움직임 뒤에서 앱스타인 이슈가 다시 떠오르며 정치권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각 정파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피할지 계산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공화당이 원하는 그림은 안정과 성과지만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치권은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